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제 포항의 낮 기온이 31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까지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따뜻한 남풍이 경북 동해안에는 늦더위를,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남풍이 강한 탓에 어제 포항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포항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6도, 영덕 28도, 포항이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됐고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 동안 동해안은 청명한 가을 바다를 즐기려는 외지 관광객들로 붐볐고 다음 주에도 연휴가 이어져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만 보면 포항과 경주는 코로나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포항에서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 접촉자 1명, 그리고 자가격리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타 지역 확진자 2명 등 모두 3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진 않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난 3일 경북의 총 확진자 수는 97명으로 전날에 비해 41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다가오는 한글날 대체 공휴일에도 수도권 관광객들이 대거 동해안을 찾을 겁니다.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확진자 발생 상황은 다소 안정세이지만 다음 주에도 연휴 기간이 있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이동과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포항시는 KTX 포항역사 선별진료소를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으로 생각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점심시간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외동읍에 선별진료소 3곳을 차리고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추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사고 9건 가운데 8건이 초동 조치 후 최대 37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월성 4호기에서는 감속제 상층 기체 계통에 산소를 주입하던 중 불꽃이 발생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화재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자체 소방대에 출동 지시를 하고 실제 화재의 경우에만 소방서에 지체 없이 연락해서 출동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대형 화재의 시작은 작은 화재 징후에서부터 비롯되는 만큼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수원의 현행 규정은 화재 관련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 공급 아파트가 엉뚱하게 직원들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50에서 70%는 특별 공급 형태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분양됐습니다. 대체로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에 세금 감면, 이주 지원비까지 주어졌습니다. 여기 공공기관도 다 똑같은 것 같진 않고 취득세를 없는 데도 있고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특별공급 아파트가 시세 차익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에 살지 않고 집값이 오르면 파는 겁니다. 심지어 특별공급 분양권을 거주도 하기 전에 전매한 경우도 대구는 110건, 경북은 330건에 달합니다. 실거주하라고 혜택을 줬더니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이들 직원이 특별공급 아파트에서 챙긴 시세 차익의 총합은 대구 163억 원, 경북은 237억 원에 이릅니다. 팔고 여기 딴 데 살더라도 서울에 집 있는 집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 또 최근에 여기를 팔아야 경기도를 살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2주택 취득세. 이런 특별공급 아파트를 당첨받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공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나 한국도로공사는 기숙사 입주자 4명 중 1명이 특별공급 당첨자였습니다. 전매 제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 매매 시에도 일정 기간 양도 차익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 특공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며 그 뜻이 변질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는 올해 4분기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을 분석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즉 BSI 지수가 101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업이 105로 전분기 대비 5포인트 상승했고 기타 제조업은 89로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백신 접종 확대와 철강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대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비슷할 것이라는 반응이 60.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3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따라 경주역이 폐역으로 지정돼서 오는 12월부터 기능을 상실하면서 경주시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 역사와 역 광장 6천여 제곱미터를 소규모 공연장과 청소년 어울마당, 시민 휴식 공간 등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시가지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역 폐선이 되는 경주역과 철도 부지 이 전체 14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공공청사와 상징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성의 한 단위농협조합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5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하고도 이 개인의 일탈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2차 가해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과 9월, 의성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스토킹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임은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수매 현장에 나타나는 등 조합장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합장은 피해 여직원과 다른 농협 지점에 버젓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농협 지점엔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여직원이 근무하는 지점을 찾아가 다른 직원들과 1시간가량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해 여직원은 매번 참석하던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제가 회의에 항상 책임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 배제가 되고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에 이어 협박과 스토킹까지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지만 감사권이 있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검사국에서 감사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미리 그게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앞서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 결론을 내기가. 성추행 조합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해당 조합의 이사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조합원 3,200명의 과반이 참석해야 총회가 소집되는데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농번기가 시작됐고 조금 있으면은 나락, 수확부터 시작해서 사과, 이 모든 게 수확기에 접어드는데 이 시기에 대의원대를 소집한다는 것도 정말 부담스럽고. 경북경찰청은 조합장을 성추행과 협박 혐의로 보안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이 코로나 분류를 치유할 안심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호미곶과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은 해안 트레킹 로드로 파도를 직접 느끼며 걸어갈 수 있어서 국내 최고의 힐링 로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는 방역요원을 해안 둘레길 곳곳에 배치해서 관광객들의 코로나 불안감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동성 아트홀은 대구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올해가 문을 연 지 30년이 됩니다. 코로나19로 관객이 크게 줄면서 경영 악화가 심화된 데다 영화관이 입주한 건물이 매각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1992년 소극장으로 출발한 동성 아트홀은 2004년 대구의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제작된 500편가량의 예술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시키며 대구 영화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뭐 다른 데서는 이런 영화를 잘 안 하니까 여기 전문적으로 이것만 이런 유로 영화를 하니까 여기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동성 아트홀은 숱한 고비를 넘기며 힘겹게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관 지원 사업에서 탈락해 운영난을 겪다가 폐관했고 2017년에도 2달가량 휴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관객이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현재 입주한 건물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대체 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새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우리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없어지면 굉장히 많이 아쉬울 거예요. 좀 더 활성화되고 대구 시민 누구나 정말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술영화 전용 극장은 22곳으로 대부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과 인천, 강릉 등 일부 지자체는 예술 영화의 저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상영관을 예산으로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성 아트홀은 연간 영화진흥위원회 5천만 원 안팎, 대구시 지원금 1,000만 원, 회원 운영 회비 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인구가 250만인데 예술 영화 전용관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구시는 뮤지컬, 오페라 같은 공연 산업에 집중하느라 영화 산업 지원에 소홀했다면서 관련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 아트홀의 생존 여부는 대구시의 실천과 각계각층의 지원과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주시가 글로벌 문화 역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 아펙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21개국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 지역 경제에 1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주시는 2012년 아펙 교육장관회의, 2016년 UN NGO 컨퍼런스, 2017년 세계문화유산도시 포럼 등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있다며 다양한 강점을 내세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환호 해맞이공원 정상 부근에 건설되고 있는 구름 조형물이 11월 중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형물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경과 전기, 통신 공사 등을 마무리하려면 한 달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조형물은 독일 작가가 설계한 것으로 길이 332m, 높이 25m인 트랙을 올라가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화재 오인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도내 화재 오인 신고는 2018년 9천여 건에서 2019년 11,000여 건, 지난해 역시 11,0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화재로 착각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방본부는 불필요한 출동을 막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화가 강화 만이산과 구미 금오산에서 채화돼 어제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안동에서 처음으로 봉송됐습니다. 안동 성화봉송은 안동시장과 시의장, 또 안동 출신 2018년 장애인 아시안게임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미경 선수 등이 주자로 나섰습니다. 성화봉송은 어제 의성 상주, 오늘은 문경, 예천, 영주, 울진까지 이어지고 경북 11개 시군과 대구를 거쳐 8일 개최지인 구미 시민운동장에 도착합니다. 경북에 배정된 부동산 교부세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북도가 배정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3,475억 원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해 10.9%였던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였습니다. 대구시는 1,259억 원, 전체의 3.8%로 전국 12번째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뜻한 남풍이 경북 동해안 내는 늦더위를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남풍이 강한 탓에 어제 포항의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포항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울릉도와 독도,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26도, 영덕 28도, 포항이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됐고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